안녕하세요. 스누 성형외과 의원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정의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하이어 코퍼레이션사의 힐로웨이브입니다. 이 제품은 고분자의 히알루론산과 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이 배합된 새로운 개념의 스킨 부스터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일단 히알루론산이 기본적으로 강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력이 긴 보습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한 보습 효과를 통해서 2차적으로 주변의 잔주름 개선 또는 히알루론산이 가지고 있는 물성에 의한 미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시술은 얼굴과 목에 시술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주입 방법은 PDIT라는 방법입니다. 포인트 딥 인젝션 테크닉을 말하는데요. 이따가 이제 시술 영상을 보시면 이제 조금 의문이 드실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드릴게요. PDIT, 즉 얼굴에 이 제품을 균일하게 도포한다는 개념으로 주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몇 군데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0.2cc 단위로 주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 얼굴에 5포인트, 이쪽 얼굴에 5포인트, 목에 10포인트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될 텐데요. 그 포인트가 보시면 굉장히 서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띄엄띄엄 주사하면 도대체 이 물질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포인트 바이 포인트로 인젝션을 해도 지금 이 물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하고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즉 이게 약간 좀 과학적인 용어가 좀 물리과학적인 용어가 들어가서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 액체에는 뉴튼 액체가 있고 비뉴튼 액체가 있습니다. 즉 비뉴튼 액체는 뭐냐면 겔 타입을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액체인데 외력을 가하면 그 액체의 점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그런 모양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겔 타입이니까 일반 필러는 그런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보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옆에서 어떤 외력이 가해진다고 해서 그 물질의 점성이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제 뉴튼 액체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포인트 바이 포인트에 주사를 하면 바로 거기서 이제 우리 조직을 따라서 확산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산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인 보습과 잔주름의 개선, 때로는 이제 히알루론산이 확산되어 가기 때문에 미백 효과 같은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를 어떻게 그럼 정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시술하시면서 본인이 약간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제안드리는 포인트의 위치는 우리 얼굴에서 세포 외 기질이 가장 밀도가 높은 부위, 목에서 세포의 기질이 가장 밀도가 높은 부위를 선택을 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어떤 혈관이라든가 신경이 지나가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피해서 위치를 잡아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그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물질이 확산되어 가는데, 그 확산되어 가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얼굴의 혈류와 림프 순환이 그 확산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다 놨더라도 결국은 효과는 림프 확산이나 어떤 혈류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이 확산되어 가면서 그 기능이 유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잡는 인젝션 포인트 주입점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눈을 떠보실까요? 눈을 떠보시면 자, 여기 동공의 중심, 그리고 비익이 만나는 점, 여기가 이제 한 포인트 되고요. 그다음에 광대뼈가 가장 높은 부위가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환자분들 중에는 또 광대뼈가 너무 강하게 뭐 일시적이더라도 광대뼈 부위가 너무 강하게 보이는 거 싫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절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 광대뼈가 가장 높은 부위 이렇게 잡아두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턱 관절이 움직이는 게 만져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입 다무시고요. 이 귀 앞에 턱 관절 부위에 한 포인트를 또 잡습니다. 그리고 아래 턱뼈의 하각이 있는 부위에서 콧망울을 잇는 방향으로 약 한 1.5cm 부위에 한 부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꼬리를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시고 정중앙을 수직으로 내려서 가운데 만나는 이 부분을 한 포인트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5포인트가 되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일시적으로라도 이 광대뼈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해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약간 아래로 내리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환자분들 중에 여기 너무 올라가는 거 싫어요. 그러면 1, 2cm 정도, 1cm 정도 아래로 좀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여기 또 아래 턱 여기가 강하게 보이는 게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아예 이건 그냥 목으로 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원칙상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주사하기 좋은 부위는 하안검 아래 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관자 부위가 있습니다. 관자 부위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포인트들이 제가 이렇게 디자인한 포인트들이 우리 얼굴에서 세포의 기질의 밀도가 가장 높은 부위입니다. 근데 물론 더 높은 부위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관자 부위, 미간 부위, 그다음에 하안검 부위, 그리고 광대 부위, 그리고 팔자 부위, 그리고 턱끝 부위 이렇게가 세포의 기질의 밀도가 가장 높은 부위인데요. 이 힐러웨이브의 이 고분자의 히알루론산이 결국은 그 세포의 기질을 스캐폴드로 해서 기능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세포의 기질이 밀도가 높은 부위에 주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이 히알루론산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고 또는 주변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고 하는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위가 그러면은 물론 이런 부위에 놓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런 부위에서 조금씩 이렇게 벗어난 이유는 뭐냐면 아까 환자분들이 원하지 않는 부위, 특히 광대 같은 부위가 너무 도드라져 보이면 싫다면 약간 옮겨가거나 아니면 우리 혈관에 어떤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가는 부위들 있죠. 그런 부위들은 혈관이나 신경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을 약간씩 피해서 결국은 디자인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이렇게 디자인해서 오늘은 주사를 할 계획이고요. 뭐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환자분의 요구도에 따라 포인트를 좀 내리셔도 되고 요 포인트는 이쪽으로 좀 올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 포인트는 생략을 해서 이쪽 포인트로 옮기셔도 되고요. 근데 뭐 이쪽으로 놓을 때는 이제 조심하셔야겠죠. 이쪽에는 우리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에 놓을 때는 반드시 피부를 집은 다음에 안전하게 이제 놓든지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는 잘 놓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놓는 것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관자 부위가 조금 많이 꺼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부분만 제가 먼저 오늘은 시술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저는 이제 캐뉼라를 쓰지 않고 여기 제품에 동봉된 29게이지 니들을 쓰고 있거든요. 제품에 동봉된 29게이지 니들이
보통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는 이유는 한쪽이 끝나고 나면 날이 좀 무뎌지기 때문에 이제 반대쪽 할 때는 새 걸로 갈아서 하라는 의미로 두 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필러나 이런 시술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뭐 많이들 알고 계신 것 같고, 여기에 2cc가 들어있고요. 이 5개 포인트에 0.2 정도씩 주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사의 깊이는 이 물질이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포의 기질, 즉 피부 밑에 진피층, 깊은 진피층 또는 진피층과 피하층이 만나는 요 부위에 주사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한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각적인 거는 이제 많이들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나 또 걱정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날카로운 니들이기 때문에 이 니들을 놨을 때 혹시 혈관을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제가 생각에는 피부에 가까운 층에다 놓기 때문에 깊게 놓지 않으니까 일단은 큰 혈관을 다칠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내가 불안하다 생각이 되시면 이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우리 일반적인 국소마취제를 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에다가 미리 소량 주사를 해 놓으면 이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이제 수축을 해서 더욱더 안전한 환경을 만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아까 언급한 에피네프린이 함유된 국소마취제입니다. 제가 이제 소량 좀 넣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런 정도 소량만 넣으시면 돼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얻는 이점은 뭐 언급했다시피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블리딩이 있을 가능성,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염려하시는 혈관 손상도 가능성을 더 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놨습니다. 아주 뭐 깊게 찌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깊게 찌르실 필요는 없고요. 자, 한 포인트 넣겠습니다. 강하게 힘줘서 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마취 주사를 놨던 부위에 맞춰서 0.2 정도 놓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의 시술은 다 끝냈습니다. 시술을 하시면 이렇게 살짝 이게 올라오거든요. 살짝 올라오는 게 아까 이제 국소마취제 주사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 주사제 자체로 인해서 이제 살짝 이렇게 엠보가 좀 올라와 있는데요. 요거는 빠른 분들은 뭐 2~3시간이면은 그냥 옆으로 퍼져서 없어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 하루나 이틀을 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퍼져 나가는 걸로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이따가 이 관리를 조금 더 해드리면 금방 더 사라질 겁니다. 자, 한 포인트, 가장 높은 부위 한 포인트.
하고 나서 이 물질이 결국은 확산돼가는 방향이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쓰고 있는 장비인데, 뭐 사실은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이 그 혈행이 얼마나 이 상처 치유와 연관이 있는지는 뭐 수련 과정부터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혈액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는 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이 이 물질의 확산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준다면 아마 이 효과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다운타임은 더 짧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